그동안 그 음악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리코더 단소와 같은 악기들이 비말 감염 우려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리듬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판지 박스로 제작된 카운을 이용해서 현대 대중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리듬골들을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골판지 박스로 아이들이 카운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리듬골들을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 4비트, 8비트, 셔플 같이 현대 대중음악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리듬골들을 배우고, 또 실제 곡에다가 접목시켜서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그 필인을 직접 창작도 해보는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듣는 그런 음악에서 등장하는 리듬들을 이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업은 음악 창작 수업인데요. 융합 수업으로 국어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고전 시가 작품에다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악을 붙여보는 창작 활동이고요. 가사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다듬어 보면서 고전시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 정서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을 통해서 창작뿐만 아니라 연주, 협동학습까지도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음악에다가 영상을 입히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요. 영상도 비타나 캡컷 같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수업에 담아냈습니다. 저는 2학기 때 그 표현하는 수업에 있어서 악기 연주하는 수업을 계획했고요. 현재 교과서에 대부분 리코더 연주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연주하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아이들이 소통도 주고받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음악 수업을 같이 즐겁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리코더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멜로디 악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검색 끝에 2가지 악기를 알게 되었고,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부메커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메커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올려놓는데요. 유튜브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실 유튜브보다 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은 좋은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유튜브를 활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그게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좀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다른 그 학습과 관련된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 MS 팀스 같은 플랫폼은 접속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공부한다라는 그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강의도 학생들이 유쾌하게 볼 수 있게 제작을 하고, 또 학생들이 학습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5분에서 10분, 길면 15분 이 정도 길이로 짧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이 강의를 보고 나서 다시 줌에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추가적인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일 때 하고 오프라인 수업일 때 하고 수업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음악실에 직접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도 개인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한 밴드랩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PC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요. 실제로 아이들이 음악실에서도 노트북으로 동시에 접속해서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온라인일 때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인 게더타운으로 음악실 공간을 옮겨서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밴드랩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디 음악을 학생들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가상 악기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어플리케이션하고 PC 사이트하고 연동이 되고 실제로 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모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음악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 자료를 만드는 캔바라고 하는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를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오디오 스피치, 오디오 체인저라고 하는 음원을 편집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음악 수업이 온라인에서 힘든 점은 우선 첫 번째로 쌍방향으로 수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쌍방향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딜레이나 레이턴시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동시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동시에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또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형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 학생들이 강의를 보고 나서 그리고 연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줌에서 모여가지고서 한두 번 정도 맞춰보는 거는 학생들이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방향으로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더 맞춰보고,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로 저에게 그 연주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집에서도 실제 집에서 연습을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그 악기 같은 것도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하려고 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실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싱크가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플립그리드와 같은 동영상을 받아서 학생들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온라인에서 다양한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저도 학생들도 여러 플랫폼들을 돌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소통하고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영상을 받고 따로 피드백을 해주고, 아니면 등교를 하는 기간에 음악실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 사이에서 온라인에서 진행됐던 수업만이 가지는 장점 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공간적인 제약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학생들과 선생님이 즐겁게 음악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활동에서 수준차가 조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한다는 이론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 직접 몸으로 표현을 해보면서 습득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적었던 터라 또 많이 해본 아이들과 적은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할 때, 지금 부메커 연주를 할 때에도 음계 그리고 박자, 코드라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음악 이론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화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음악적인 소통을 아이들이 주고받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애들이 느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부메커 수업은 언제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표현하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생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리듬골을 주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날 배운 예를 들어 4비트의 그 기본 리듬 패턴, 그리고 변형 리듬 패턴, 그리고 또 다른 변형 리듬 패턴, 이렇게 여러 가지 리듬 패턴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정확한 그 박자와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왼손 오른손을 구분해서 연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저한테 과제로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연주곡에 맞춰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속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박자로 연주할 수 있는가, 그런 데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업
평가는 일단 학습지를 주면 학습지도 구글 공유 문서로 아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데요. 개개인별로 창작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애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 음악에서 자기가 어떤 활동으로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밴드랩 프로젝트 자체가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떤 트랙을 쌓고 어떤 악기를 활용했는지를 추적해서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 만드는 과정에서 저를 또 콜라보레이터로 추가를 해서 아이들이 창작하는 과정을 하나씩 전부 다 살펴보면서 이런 트랙을 넣었을 때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창작활동 중간에 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의 과정을 전체 다 살펴볼 수 있어서 과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연주하는 것과 태도와 주법에 대한 피드백은 그룹별로 이렇게 모아놨을 때 돌아다니면서 제가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조금씩 주고 다니는 피드백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모둠 안에서도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표하는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이제 평가의 주체가 교사뿐 아니라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마지막 시간에 너희들이 연주하고 나서 어땠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씩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학생들이 대입, 고입 이런 부분 때문에 음악 활동, 예술 활동을 점점 이제 멀리하고 있거든요. 예전만큼 많은 학생들이 음악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 예술 수업이 학생 인생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예술 수업이 학생들 마음에 하나의 그 불꽃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수많은 예술적 경험을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술교육은 애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교과에서 재밌게 진행을 해주는 거 플러스 학교에서 학교의 여러 행사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하고 교과하고 연계되어서 학교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주요 교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예술 교육이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학교 예술 문화라든지 학교 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아이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